자, 저번 거 숙제에서 질문 혹시 많니? 내가 지난 거 교재에서 그 몇 번이지? 25번하고 그 몇 번이냐? 26번은 이 새로운 교재에 집어넣어 놨거든요. 약점 체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거를 먼저 하고 오늘 이거 진짜 되게 천천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요즘 유행은 약간 도형 대신에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를 그냥 먼저 하고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하면 되니까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뭐 질문은 다 하면 되니까 우선은 그 여러 가지 미분법 쪽에서 그 변수가 여러 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너무 많이 집어넣으면 또 좀 그러니까 오늘은 목표가 물론 목표를 다 달성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1번부터 11번까지 그냥 기출이거든요. 1번부터 11번까지 이거를 오늘 다 풀 거예요. 이걸 풀이라 했으면 오늘의 목적. 그래서 3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부족하면 다음 시간 하면 되니까 그 연결해서 다 풀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거 풀 수 있으면 한 29번 3개 중에 하나 그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약간 요즘에 그런 식으로 나오긴 하니까. 근데 좀 재수없게 27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 7번 있죠. 7번. 요게 이번에 29번에 나온 거긴 하거든요. 29번. 그러니까 약간 요런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좀 약간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아마 그 수업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할 거예요. 거의 그 문제들이 비슷한데 그냥 복습하는 겸해서 이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해놨어요. 어차피 뭐 정확하게 써놔봤자 니네가 싫어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써놨으니까 새로운 변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함수. 이거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문두도 x입니다. 문두도 x. 문자를 두는 걸 들여야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 어떤 것을 문자로 두냐에 따라 약간 난도가 달라지긴 해요. 얘는 사실. 그래서 근데 그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웬만한 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로 풀어줄 게 있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5번하고 6번은 풀이를 2개씩 해줄 거예요. 다. 그냥 2개씩. 그냥 2개씩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뭐 꼭 풀이가 2개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본인이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갈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포커스가 이거야. 그냥 다른 문자로 주세요. 다른 문자표. 나와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하나의 변수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이거죠. 이게 포인트죠. 관계식.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잘 세울 수 있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는 거야. 자, 다음 세 번째 음함수 미분. 음함수. 얘를 통해서 이제 이 관계식을 정리한다.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해서 뭔가가 나올 거예요. 그 우리가 세운 관계식을 가지고 미분해서 그러니까 그 하나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냐면 약간 이쪽에는 배경식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그냥 이것만 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뭐 이걸 쭉 뭐 정확하게 못 쓰진 않을 거고요. 약간 도형에 대한 거 도형. 다른 거는 괜찮은데 약간 도형 쪽으로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거든. 도형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또 중학교 때 내용들을 좀 알긴 해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갈 거냐라고 보면 그러니까 나와 있는 형태를 좀 봤을 때 이거긴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약간 첫 번째 여기 있는 게 다는 아닐 텐데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수업할 때 이 단원을 할 때 그 맨인 블랙을 되게 예로 들거든요. 지금만 보고 이렇게 그 초록색 봉 있잖아. 휘두르면 기억이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맨인 블랙은 영어를 모를 수도 있겠구나. 하여튼 그래. 자,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상한 그렇지. 그러니까 그 흑인 2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게 있거든요. 하여튼 그래. 자, 그래서 중선 정리라고 있거든요. 중선 정리.
이거를 약간 좀 응용하면 그 스튜어트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스튜어트는 몰라 그냥 몰라도 될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이것만이라도 좀 제발 기억하자. 그냥 이렇게 되면 됩니다. 중선 정리야. 얘는 근데 수원도 쓰여요. 수원도 쓰이니까 그냥 기왕 이렇게 하는 김에 그냥 하는 거야. 그래서 5번 문제를 풀 때 약간 써먹거든. 5번 문제를 풀 때 걔를 가지고 써먹으면 좀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쪽이 중선이라는 건 중점에 연결하면 되거든 이렇게. 그럼 여기 길이 같을 때 이렇게 딱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게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B입니다. 오늘은 이거 다 못 나가도 되니까 나 되게 오늘 천천히 나갈 거거든요. 예, 만약에 빠르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한번 정리하면 또 정리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야 이거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뭐 얘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난 얘를 왼쪽이라고 줄 거고요. 얘는 오른쪽이라고 줄 거예요. 왼쪽 오른쪽 이게 외우긴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이게 절반 반. 여기는 이제 중선 중 외노 반주 이렇게 하자. 반 해도 돼. 상관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 B의 제곱 더하기 A, C의 제곱 있죠? 얘가 그러니까 BM을 쓰든 CM을 쓰든 상관없어요. BM의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의 2배입니다. 기억해. 왜냐면 시험에 나왔어요. 요즘.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왼쪽의 제곱 더하기 그죠? 오른쪽의 제곱은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 밑변의 절반 이거 제곱 더하기 중선의 제곱.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할 때도 나옵니다. 수원에서. 그래서 그거는 알아두시면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많을수록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난단 말이지 다시 말하면. 그래서 뭐 꼭 얘를 뭐 나는 싫어요 이러면은 괜찮아요. 뭐 모르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하면 되지 뭐 하면 되는데 그냥 하세요. 기억해 두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 이제 배경 지식인데 약간 두 번째 두 번째 메이저 하자. 또 이게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그 4번에 있잖아. 4번 그 4번 쪽 보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약간 이게 접편가요. 접편가. 그래서 이렇게 난 중학교 때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 중학교 때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 난 중학교 때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중3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어딘가 EBS였나? 어딘가 뭔가를 그 EBS 책을 보는데 저편각이래. 그래서 뭔가 했거든요. 이거도만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이게 저편각이래. 그래가지고 그 원이 이렇게 있잖아요. 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쓱 접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생각을 했을 때 그 저편각을 보면 여기서 이제 대충 이런 식으로 갑니다. 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A고 이게 B야. 이게 접선이잖아.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어떤 삼각형을 만들든지 이렇게 딱 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편각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도를 세트라고 두면 이거예요. 접선이랑 현 AB가 이루는 각이야. 접선이랑 현 AB가 이루는 각은 호 AB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다. 이겁니다. 이것도 그냥 기억을 좀 해두시면 써먹을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뭐 빈도수가 엄청나게 높다고 말은 못하겠는데 종종 써먹을 때가 있어. 종종.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수원이랑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수원이랑 같이 간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원 때 내가 얘를 안 적어준 것 같은 느낌이라서 겸사겸사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얘가 왜냐면 이렇게 중심이 있으면 수직이거든요. 이렇게 쓱 간단 말이야. 이렇게. 얘도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이쪽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만큼이 뭐냐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는 거죠. 그럼 여긴 얘도 지금 이 길이랑 저 길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게 파이 빼기 2세타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2세타예요. 그럼 중심각이 2세타니까 원주각은 세타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배경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배경 지식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역함수 할 때 있죠. 역함수 할 때 세 번째를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 법선의 응용이에요. 법선.
얘는 사실 그거긴 한데 뭐 하여튼 역함수랑 연관된 거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약간 피처링 역함수입니다. 역함수라고 하지 마시고 이제 접선과 접선의 방정식, 얘는 수투야 수투, 이거는 수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데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어. 곡선이 있고 밖에 점이 있거든요. 곡선 밖에 점. 그러니까 어떤 곡선이 있는데 곡선 밖에 점이야. 곡박점부터 이쪽은 곡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이야. 요걸 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접선이기도 하면서 또 이제 이것도 있어. 원 같은 거, 원이 도입돼야 돼. 원. 법선의 응용 같은 경우는. 왜냐면 법선이라는 건 접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수직인 걸 법선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냥 그래. 그냥 그런 식이야. 그럼 얘가 깜찍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한 공포증 있는 사람 없잖아, 그죠? 하여튼 이래. 그래서 이러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접하는 거다. 그래서 얘와 얘는 뻑큐다 되는 거죠. 욕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점 간의 기울기 있잖아요. 평균 변화라고요. 평균하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됐을 때 이쪽 순변이 얘는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라고 쓰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보통 밖의 점이 A, B라고 쓸 거고, 그다음 얘가 이제 이쪽에 모르니까 접점을 T, FT라고 두면, 그러니까 이건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냥 그 관계식이야. 그냥 T-A 분의 FT-T인 거죠. 그다음 곱하기 F'T, 이게 순변. 얘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 어떤 관계식을 가져가시면 된다 하는 거죠. 잘 나오던데? 미적분 수준 몇 번 나왔어요. 최근에. 그 중에 하나가 9번입니다. 그 중에 하나 9번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29번이지 않니? 그래서 약간 기대감이 있어요. 29번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그 쓸데없는 기대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배경지식이라는 건 네 번째. 배경지식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합니다. 사인 법칙. 얘를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플러스 그 다음에 덧셈 정리. 각도를 가지고 문자 표현에서 각도를 가지고 이제 덧셈 정리를 통해서 뭔가를 바꾸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뭔가 그냥 안 배운 것 같다, 뭔가 되게 약간 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건 덧셈 정리인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도를 못 잡아서, 그러니까 그걸 표현을 못해서, 그럼 그 표현을 해도 특수각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덧셈 정리는 일반적인 각을 가지고 보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인 법칙도 생각보다 많이 쓰는 사인 법칙. 그래서 뭔가 얘는 바꿔 먹을 때. 그래서 이게 도형할 때 되게 많이 써요. 도형할 때 진짜 엄청 쓰였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내가 2번 같은 거 있잖아요. 2번 내가 이게 2번이거든 지금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2번. 그래서 그거 그냥 갖고 오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왜냐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약간 그것도 바뀌나 봐 문제가. 그래서 3년마다 바뀌나?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제 혹시 몰라. 그리고 내가 왜 이걸 냈냐면 이번에 6월달 평가원에 도형 같은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래. 약간 불안해.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존재한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니까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얘는 어쨌든 되게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는 배경지식이라고 하기엔 좀 약간 거시기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원주각 뭐 그냥 그런 것들은 뭐 당연한 얘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하는 김에 할까? 이렇게 5번째. 자. 이것도 하는 김에 합시다. 도형한 김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원과 비례라는 건데 아마 이거는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얘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수원에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위 곱하기 아래입니다. 막 이러면서 이게 어떻게 왼쪽이 이게 아래쪽이고 이게 위쪽 이게 왼쪽 오른쪽 아니에요? 다큐를 찍지 마세요 제발. 그냥 대충 해 그냥. 그래서 여기서 얘를 뭐 A 이걸 뭐 A라고 쓰고요. 얘를 B라고 쓰고 이쪽을 뭐 C라고 쓰고 이쪽을 D라고 쓰면 이겁니다. 그냥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비례야. 원과 비례라는 단원이거든 내 기억에. 중3에서. 물론 지금은 중3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그 원주각 있잖아요. 이거 두 개 똑같고 요거 두 개 똑같으니까 닮음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그냥 그런 거야. 그래서 그냥 크게 궁금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외우시고요. 마찬가지야.
여기는 이거를 기준으로 얘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그래서 원내사랑 좀 약간 연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각이랑 여기 있는 각이 똑같아요. 네 대각. 여기가 x면 이쪽이 x겠죠. 그래서 또 닮음이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만큼의 길이를 a라고 하고 이만큼의 길이를 b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 전체야. 그다음 여기는 이걸 c라고 하고 이걸 d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여기는 똑같아요.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문제. 물론 이 관계식을 써가지고 이걸 가지고 보는 건 아마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얘는 약간 수원 쪽에서 좀 더 많이 보긴 할 거야. 수원 쪽에서 잘 모르더라고 이거를. 그래서 매번 반복을 해야 너네가 약간 좀 보고 이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를 이렇게 보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반원이 있을 때 있죠. 반원이 있을 때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될까? 반원이 있을 때 그 나왔던 어떤 그런 그게 있긴 하거든요. 약간 얘를 가지고 보는 게. 그래서 이거는 원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쓱 가는 거 있잖아요. 원을 그려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도 존재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가지고 이제 그 만약에 뭐 끊겨가지고 이렇게 간다고 치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이렇게 있으면 뭐 왼쪽 곱하기 오른쪽은 위 곱하기 아래다 해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존재할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그냥 뭐 알아두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기본적인 어떤 공식들은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문제 보면 또 이제 그때 보면 되니까 어쨌든 이것만 좀 약간 써두시면 깔끔하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해봤자 뭐 별 또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이 날 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좀 집어서 했어요. 왜냐면 얘만 하고 이것도 해야 되거든요. 약간 얘는 수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어쨌든 요즘 좀 기억 좀 잘 해주시고 그러면은 2번을 먼저 볼게요. 2번. 그래서 이게 도형이랑 좀 약간 연관되는 형태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2번을 갑시다. 자, 2번.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얘가 이렇게 있어요. 사실 얘도 어떻게 보면 배경지식이라고 하면 배경지식인데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죠? 자, 무슨 얘기냐? 반지름 길이 R세타라고 하는데 이게 R세타. 앞에 건 할만해요. R세타 이거야. 자, 이건데 H세타가 탄젠트 세타분의 R세타래요. 그럼 얘가 3분의 파이고 이게 2세타거든요. 얘가 2세타. 그러니까 얘를 보조선이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그러니까 이게 보이면 그냥 이렇게 하자. 자, 자, 여기서 내가 얘를 이렇게 연결할게요. 돼요? 그럼 여기 직각, 여기 직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얘네들이 무슨 동이 될까? 합동이 되겠죠. 얘가 6분의 8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게 30도면 양심적으로 1대 루트 3대 2인 거 정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게 루트 3 R 세타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게 이렇게 쓱 가요. 그러면은 얘가 세타거든요. 이게 세타야. 그러면은 관계식을 얻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관계식. 그러니까 H 세타는 돼. 근데 얘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그다음 R 세타거든요. 근데 R 세타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아니 생각해봐. 이만큼 1이래요. 얘가 루트 3 R 세타래요. 그럼 누가 봐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얘를 1 마이너스 루트 3 R 세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입술 맨날 그렸잖아. 역겹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이게 구하는 건데 빡셀 때 보통 주변이 쉽다고 주변을 공략하라 그랬잖아. 요즘은 안 그러나? 그지? 하여튼 그래. 자, B- 이게 구하는 거죠. 이거야 그래서. 그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갑자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타가 있는데 둘 다 R세타야. 이거분의 이거야.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도형에서 극한에서 약간 극한 표현이 좀 중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얘는 예전에 되게 중요했지.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난이도가 나오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라고. 탄젠트. 우리 능동적인 사람이니까. 그럼 여기는 1-루트3 R세타 분의 그냥 R세타 이거.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알세타를 뭔가 세타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알세타 있는 걸로만 모아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어떤 흐름 자체가. 그럼 여기는 넘겨주니까 탄젠트 세타. 얘는 뭐 혼자 있으니까 그렇다 쳐. 얘는 이게 루트 3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그죠? 탄젠트 세타라고 쓰고 그 다음에 알세타 이퀄 알세타 끼리끼리. 누가 봐도 알세타를 가지고 써야 되니까 이거를. 그럼 알세타 있는 것만 넘겨. 그럼 알세타만 넘기면 알세타로 묶잖아요? 알세타로 묶어주면 얘가 넘어오니까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쪽은 그냥 1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로 되는 거죠. 그럼 이게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표현하는 거, 표현. 그러니까 그 삼각함수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일반적인 어떤 그런 수원 때 배웠던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알세타라고 하는 게 얘를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리면 1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라고 쓰고요. 자, 이거 분해 이쪽은 얘는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게 사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끼리끼리. 그래서 얘가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거 나누기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여기도 여기 나누기 탄젠트 세타. 그럼 얘랑 얘랑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그럼 그래놓고 리미트라고 쓰고 h 프라임이니까 이거네. 그럼 이게 이제 이거죠. 얘가 h 세타. 그래서 끝났습니다. 얘가 1 플러스 루트 3 탄젠트 세타 분의 1인 거죠. 이거 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 h 프라임 세타를 준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이런 형태 자주 나온다고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그냥 제곱한 거 분해. 분모를 그냥 제곱한 거 분해. 자, 이거 분해. 자, 이쪽은 얘를 미분한 후에 부호를 바꿔주라 그랬거든요. 그럼 얘는 이거 미분하면 루트 3이 되고요. 탄젠트 세타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입니다. 시컨트 제곱 세타. 그래서 그 다음에 얘를 부호를 바꿔주면 끝나요. 그래서 그 공식을 다시 한번 좀 적어주면 공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공식은 이겁니다. 자, 삼각함수 미분했을 때, 그러니까 그 말했거든. 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코사인이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생각해 보면. 탄젠트 세타를 이걸 미분해요. 이걸 미분하자. 여기 딱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여기는 이거거든요. 탄젠트를 미분한다는 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미분하는 것과 같고요. 좀 귀찮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거를 이제 미분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는 분모 쪽, 그러니까 분수 쪽 미분이니까 그러니까 몫의 미분법을 통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분자 미분.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이니까 그다음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제 분모를 미분할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니까 이쪽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1이 얘가 1이. 그냥 제발 외우세요. 코사인 제곱인데, 그러니까 코사인의 역수가 시컨트니까 이렇게 그냥 바꿔주시면 그냥 끝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6분의 파이만 대입하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6분의 파이. 특수각이니까 뭐 요거를 뭐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 이런 정도로 좀 약간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럼 얘는 이거예요. 코탄젠트 세타는 미분하면 이쪽은 코시컨트 세타인데 제곱 마이너스가 붙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죠? 코를 미분하면 코가 확 튀어나오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코를 미분하면 코가 확 튀어나옵니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시컨트 x라는 거를 미분하면 얘가 코사인 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 미분하면 이쪽은 시컨트 x 탄젠트 x가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코사인 x 분의 1이야 이게. 얘를 가지고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제곱한 거 분의 미분해서 부호 바꾼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코시컨트 x다. 코를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지? 라는 거죠. 은근 외울 땐 좋아요. 자, 얘는 코시컨트 x, 그 다음에 얘는 코탄젠트 x. 이게 그냥 그 삼각함수 기본 어떤 미분법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냥 외워주세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4번을 한번 해볼래요? 4번 4번 한번 풀어볼래요? 이렇게 제가 그 그림을 그리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요즘 그 태블릿을 샀거든요. 그 이것저것 좀 하려고. 너무 편하더라고. 근데 문제가 종이를 쓸 때도 약간 쓸데없이 이렇게 넘기는 거 있잖아요. 이러고 넘기고 앉아 있더라고. 미쳤나봐 진짜. 이러고 넘겨요. 아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미쳐가지고. 자, 봐봐. 이게 그거죠. 저편각. 그래서 여기 이 각도가 3분의 세타라는 걸 바로 캐치해 내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게 접선이잖아. 얘가 현이잖아요. 그럼 이 현에 대한 원주각이 여기 있으니까 얘가 3분의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남은 건 3분의 2세타라는 걸 알아내시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웬만한 문제에서 원이 나왔다라고 하면 먼저 파악해야 되는 건 중심과 반지름이기 때문에 제발 중심을 잡아. 안 보이는 중심을 찍으세요. 아니 태블릿 하는 거 좀 불편하더라고. 잘 안 찍혀 가운데로. 그래가지고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여튼 그래. 얘는 밑으로 내리는 거죠. 수선을. 왜냐면 원이 있으면 현이 있잖아. 여기에 수발을 내리면 무조건 수직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긴 해.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얘가 직각이거든요. 직각. 한 번에 안 봐도 돼. 그럼 얘가 세타란 말이야. 그럼 얘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거든요. 근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있네. 그렇잖아. 얘가 이게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란 말이야. 얘가. 그럼 당연히 얘가 세타일 수밖에 없죠.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에 안 알아도 돼.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은 딱딱하면 나오더라고. 나는 멈춰서 못해요. 난 도형이 안 되는 것 같아. 약간. 하여튼 그렇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0,1이 중심이래. 그럼 이게 1인 거죠. 아무 상관 없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OP의 길이라는 게 이쪽은 이 사인 세타구나라는 건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따로 그림이 이거잖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f 세타를 구해야 돼. 이만큼 넓이를 구할 거거든요. 근데 이만큼의 길이가 2 사인 세타 이렇게 이만큼 길이가 2 사인 세타. 그다음에 이 길이는 모르겠어요. 이 길이도 몰라. 아이씨 어떻게 구해? 이런 거잖아. 근데 얘가 이거다? 되게 선택지가 많은 거니까 3분의 2 세타야. 이게 3분의 세타야. 돼요? 그럼 이거 얼마인지 아는 사람? 나를 무시해? 쉬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아닌가? 진짜 모르는 거 아니지? 씨,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다 더한 게 파이 아니에요? 파이 빼기 세타지. 근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하셔야죠. 어차피 사인은 똑같은데? 이거잖아?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사인 법칙. 진짜 많이 써.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컨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바로 튀어나와야 돼. 그냥 사인 세타 분의 2 사인 세타는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O고 이게 Q고 이게 P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3분의 세타 분의 이쪽은 OQ의 길이야.
이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 쓰는 이유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두 쌍을 쓰면 돼요. 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면 돼. 자, 그럼 여기는 이쪽이 얘랑 얘니까 이쪽은 사인이라고 쓰고 3분의 2세타. 분의 얘는 PQ. 이 중에 두 개를 쓰는 이 중에. 물론 근데 얘는 이게 2니까 얘를 반드시 포함하겠지.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보면 돼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가지고 보면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얘는 어차피 사라지니까 2 사인 3분의 세타가 5Q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얘가 이렇게 또 넘어가니까 이쪽은 2 사인 3분의 2 세타가 이쪽은 얘는 뭐냐면 PQ의 길이가 돼요. PQ의 길이. 이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극한이잖아. 얘가 이렇게 우리가 얘를 만들었잖아요. 얘가 만약 극한이잖아. 극한. 그러니까 0분의 0꼴, 0분의 0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냥 얘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사인 지워요. 0으로 갈 때 이거 쓰래매. 쓰라고 준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써도 돼요. 3분의 2 세타. 진짜야. 틀리면 뒤통수를 때리세요. 진짜야. 무조건 맞아요. 그런데 얘는 이거는 3분의 4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도형 풀 때 이게 되게 중요했다. 이게 예전에 도형 그 되게 엄청 어려운 도형들 풀 때 이게 생각보다 많이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의 속도의 차이가 났던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그걸 우리가 그런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푸느니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아무거나 골라. 저는 5Q가 좋아요? 3분의 2세타로 할래요. 그럼 이거 그냥 2세타야 사실. 그래서 그 F세타라고 하는 게 이건 거지. 2분의 1 곱하기 2세타 곱하기 3분의 2세타 곱하기 3분의 2세타랑 똑같아 그냥. 사인 써봤자 어차피 사라질 거 아니야. 사인 3분의 2세타 사라진다고. 그럼 갑자기 그럼 저는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아 된다니까. 여기 3분의 4 이거 이렇게 해요. 되니까 얘기하지. 자 그럼 여기는 이거 2분의 1이라고 쓰고요. 그럼 여기 이놈이랑 여기 끼인 각 이거 가지고 쓴다고 보면 여기는 2세타 3분의 4세타 곱하기 3분의 세타입니다. 어차피 똑같습니다. 뭘 하든 상관없다는 게 내 말은. 그러니까 너네가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너네가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은 걸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사인 법칙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왜냐면 극한 단원 자체에서 도형이 나오잖아. 이게 급수랑 좀 달라요. 급수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극한은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약분하게 만들어. 약분. 그러니까 인수를 만들어. 인수. 그래서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되게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인 법칙이라고 해요. 사인 법칙. 나중 되면 좀 이렇게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보면 바로바로 바꿔서 문제를 풀긴 하거든.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굳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얘는 그걸 좀 알고 계시면 나쁘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3차기 때문에 밑에 것도 3차지 않을까 하니까 딱 세타 3승이 있는 거죠. 그냥 세타 3승만 지우고 나머지 그냥 곱해가지고 답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럼 9분의 4가 되겠죠. 이거 사라지니까 9분의 4. 근데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4번.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2023년 4월이거든요. 이때가 딱 거의 직전이야. 그 바뀌기 직전. 하지 말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딱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꾸는 거. 이렇게 바꾸는 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그거 말고 조금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솔직히 우리의 그 사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그거는. 수학과 가야지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거를 되게 다 가르쳐 주시는 예전에 선생님이 계셨지만 하여튼 지금은 필요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좀 약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런 거 비슷한 류가 3번이긴 합니다. 3번. 그래서 3번 풀고 1번 풀고 쉬었다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5번, 6번, 7번 이게 본 게임이야. 5번, 6번, 7번.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랑 연관된 거 하고 8번, 9번, 10번, 11번 하면 끝이야 오늘. 근데 다 못하면 하는 데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럼 블레스 유. 자 3번 풀어보세요. 3번 D. 오늘 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한 문제쯤 나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 거랑 안 하고 있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 거야.
자, 해봅시다. 기억. 자, 반지름이 나왔네, 반지름. 이게 2n승이거든요. 써. 그러니까 정보는 쓰시는 게 맞아요. 정보는 쓰면서 가는 거야. 자, 근데 호의 길이가 파이래. R 세타거든요. 2의 n승이라고 쓰고 세타라고 쓰면 되겠네. 그럼 세타라는 중심각은 2의 n승분의 파이입니다. 제가 2의 n승분의 파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럼 그냥 직각삼각형이니까 거의 조건만사라니까? 습습후 이러면서 오죠? 으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여긴 얘가 뭐냐면 2의 n승 4인 2의 n승분의 파이가 되죠. 여기는 이쪽은 여기는 이게 2의 n승이라고 쓰고 얘는 코사인 2의 n승분의 파이가 되죠. 이미 사실 끝나긴 했어 그러면. 그럼 OQ는 이미 2의 n승이고요. HP 자, 복사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그럼 얘는 이게 이만큼이 2의 n승이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2의 n승은 못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쓰고 2의 n승분의 파이가 돼요. 요거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가 되는 거고요. 야 그러면 누가 봐도 야 2의 n승 2의 n승 2의 n승이 보여.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2의 n승분의 1이라는 걸 틀어. 땡기는 알파벳 있니? T. 그렇지 않았네. 그러면은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거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갑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t는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네 둘 사이 관계를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도 이거 똑같이 쓰니까 비슷하게. 물론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거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에요. 이걸 보면. 그래서 얘는 리미트라고 쓰고요. t가 0으로 가는 거죠. 이게 t 분의 1, 얘도 t 분의 1. 그럼 여기는 t 제곱 분의 여기는 1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쓰고 파이 t 이렇게 이거야. 그럼 여기는 이게 t 제곱 분의 바꾸라고 했잖아. 2분의 1 파이 t 제곱. 안녕 잘 가. 끝.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방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알아는 두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t가 0으로 간다. 이제 변수 사이 관계, 변수 사이 관계. 군대 용어 같은 변사가. 자, 하여튼 그래. 이런 식. 자, 변하니까 이게 혹시 변씨 많이 본 적 있니? 아 그래요? 그 내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담임 선생님 중에 그 변씨가 있었거든. 변 선생님이었는데 그 공자가 그때 왜 공자인 줄 알아요? 그 잘하는 뜻이 선생님이라는 뜻이래요. 몰라. 그 윤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변 선생님, 아니 공 선생님이래. 그러니까 맹자는 맹 선생님인 거잖아. 그래서 자기를 변자라고 불러야겠다 이렇게 딱 하더라고. 변 선생님 그죠? 미안해 그죠? 난 한자니 그럼 좀 그렇잖아 그죠?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게 선생님이라는 뜻이래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변사관. 얘는 변수 사이의 관계입니다. 변수 사이 관계. 또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진짜야.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정도로 좀 약간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워밍업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그죠? 자, 요게 그나마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워밍업 문제가 1번부터 4번까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씨 이러면서 그죠? 자, 봐봐 이게 축에 접한데 축에 접한다. 그럼 축에 접하는 원은 반지름과 어떤 중심 사이 관계가 있어.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약간 이게 T야. 이걸 보고 반지름이 T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반지름이 T다. 그럼 당연히 이만큼의 길이도 T가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깜찍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이게 1단계. 이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따졌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은 T가 되고요. 사인 T래. T 사인 T. T 사인 T입니다. 그래서 P의 좌표 얘가 T, T 사인 T야. 야 그러면은 PQ 길이가 T라는 걸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는 Q의 좌표를 가지고 볼 거란 말이죠. 자, 근데 FT라고 말하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FT하고 뭘 곱하는지 아는 사람? 여기서 하나 또 등장할 게 있죠. 찍기잖아.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같은 그런 말만 지어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근데 이거야. 직선, 기울기, 그리고 좌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피처링이 발몸이었어요. 작년에 그 했던 친구들 중에 약간 그 가스라이팅 당한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모의고사 풀 때 찍기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이게 있어. 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쓱 합니다. 그리고 뭐 대충 이렇게 딱 해요. 그럼 제발 수선에 발을 내리십니다. 물론 이게 X축에 내릴 수도 있고 Y축에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 그럼 제발 이렇게 직각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잘 만들어주세요. 제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길이의 B가 A 대 B라면 이 길이의 B도 A 대 B고요. 이 길이의 B도 A 대 B인 거야. 뭐라고 써야 돼? 보라색으로 써야지. 자, 여기는 이게 AL, B. 그래서 나는 웬만하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잘 안 써요. 그래서 고1 풀 때부터 약간 그렇게 했으면 좀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달몸이에요, 달몸. 그래서 기울기도 되게 중요해요, 기울기. 얘가 이제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얘가 뭐냐에 따라. 그럼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딱 이 길이의 비율만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길이나 어떤 좌표에 대한 그런 형태를 좀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달몸이니까 이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 그냥 이렇게만 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보조선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되거든?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봐봐라. 이게 T인데 이게 T 사인 T래. 몇 배예요? 사인 T 배가 되겠죠. 그럼 얘가 FT래. 그럼 여기도 똑같은 비율 아닐까? 몇 배가 되는 거죠? 사인 T 배가 되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라는 거죠.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러면은 T 대 FT는 꼭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하면 되지 그냥. 내가 진짜 억울하다니까? 아니 난 진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x1, y1 하고 x2, 내가 중3 아직도 기억해. 내가 그 수학 잘 못했다 그랬잖아. 이유가 물론 그건 핑계긴 하지만 나는 그냥 이렇게 썼거든. 이거 x2의 제곱 더하기 y1 빼기 y2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딱 했거든. 왜 x2 빼기 x1 안 하니? 왜 큰 쪽에서 작은 쪽을 안 빼고 작은 쪽에서 큰 쪽을 빼니? 그래서 아무거나 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왜 나한테 뭐 그런 선생님한테 그런 말 하니?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라고 뭐라고 말했다? 어차피 제곱이잖아. 이래서 나오래. 맞았어. 아우씨. 더블로를 찍어야 돼. 왜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그죠? 나 아직도 그 선생님 이름이 기억해. 김영주였어요. 너무 화가 나. 진짜. 아니 그게 말이 되냐?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잖아. 맘대로 하면 되지 그냥. 그거잖아요. 하여튼 그래. 그래서 이거는 T니까 T 사인 T 대 왜 이거죠? 내 양의 곱은 왜? 이게 뭐야? 90의 3물이란 말이야. 그럼 이거 안 좋아. 그러니까 이거지 그냥. 제발 써. 이렇게. 이거는 어디 갔니? 노란색 어디 갔어? 얘는 T, FT 사인 T. 사인을 곱한 거지. 그러면은 Q의 좌표가 그냥 이거야. 이쪽은 FT 사인 T입니다. 내가 이걸 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너네
뭔가 계산이 복잡해 보이면 안 해.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서. 근데 그게 맞아. 그걸 말해주기 위해서 얘를 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나름 도움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식이야. 2021년이면 얼마 안 됐단 말이야. 그 미적분 27번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아마 교육과정 초창기긴 하거든요. 27번이야 이게. 이 정도 난이도는 우리가 풀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거란 말이죠. 그럼 끝났어요. 솔직히 안 끝났어. 그냥 그 약간 그 흐름만 끝난 거지. 어떻게 푸는지만 계산이 오지게 남았습니다. 계산만 하면 돼. 오늘 할 거야 내가 다 할게. 틀린 거 얘기만 해줘. 나 틀릴 거 같거든 뭔가. 그런데 내가 은퇴를 걸 순 없잖아요, 그죠? 안 돼. 자, 그럼 그냥 PQ의 길이의 제곱이 T 제곱이라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가겠다는 얘기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뭐 다른 거를 하려고 봐도 뭐 딱히 뭔 없는 것 같아. 그냥 관계식을 구할 건데 FT가 있어. FT가 있으니까 FT를 써야 될 거 아니야. T에 관한 식으로. 그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쓰겠다는 얘기야. 그리고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정도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냥. 자, 긴장된다. 내가 못할 수도 있어. FT 마이너스 T의 제곱 플러스. 그럼 여기는 sin T로 묶을 거니까 sin T로 묶으면 얘는 이게 뭐냐? sin T로 묶으니까 이렇게 뺐으니까 FT 마이너스 T. 똑같이 가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 되죠. 그럼 이게 T제곱이다. 이걸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뭐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굳이 뭘 하지 말고 그냥 FT 빼기 T의 제곱. 자, 묶어. 그럼 1 플러스 사인 제곱 T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얘가 T제곱. 그러면은 왠지 FT를 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얘만 남기고 나머지를 넘길게요. 여기는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분의 이쪽은 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FT 루트를 씌우겠다.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입니다. 그 다음 T가 되겠죠. 0 플러스라 그랬어요. 0 플러스. 그래서 양수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라고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또 봐봐라. 이게 사실 절대값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절대값. 근데 보니까 이게 FT에서 T를 뺐네. 나중에 그냥 부호만 가지고 좀 보자. 부호만 가지고 아마 부호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제 이것만 우리 구해주면 되니까. 그러면은 됐어요. 그럼 얘만 넘길게. 그럼 FT 이퀄 넘기겠습니다. 그럼 T로 묶을게요. T로 묶으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이제 누가 더 큰 거냐면 T 쪽이 더 크니까 T 쪽. 그래서 원래 부호를 바꾸긴 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럼 여기는 이제 이거는 T 마이너스 FT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T 마이너스 FT. 이쪽이 더 크니까. T가 더 크니까. T 마이너스 FT. 그래서 요게 어떤 그런 그 길이일 거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주면 그럼 여기는 이거 넘기고 제가 넘기면 T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루트라고 쓰고요. 얘는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그죠? 그러면은 이쪽은 이거 이퀄 여기는 루트라고 쓰고요. 1 플러스 사인 제곱 T가 될 거고. 그럼 야 이거 분해. 여기 T는 그냥 앞에 있으니까 그냥 쓰시고 T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걸 봤을 때 이쪽은 얘는 이거 루트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이거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된 거야, 그럼. 거의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바로 갈게. 여기 이제 T3승 써, T3승 쓰고 분의 1 곱하기 FT를 그냥 쓸게요. 자, 그럼 얘를 보면 이거는 유리화를 해야 돼, 유리화. 이거 유리화니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니까 1은 사라질 거고요. 사인 제곱 T가 남을 거니까 T 곱하기 사인 제곱 T가 분좌! 이렇게 분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거고 밑에 거를 보면 루트라고 쓰고 1 플러스 사인 제곱 T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곱하기 이쪽에서 부호를 바꾼 거를 곱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루트가 되고요. 1 플러스 사인 제곱 T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이겁니다. 그래 놓고 앞에 리미트를 붙이고 T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또 끝났습니다. 왜냐면 얘는 필요 없거든. 그럼 T 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T 곱하기 T 제곱은 T3승. 안녕? 잘 가요.
이런 식이야. 그럼 여기 이제 0 가니까 얘도 0이고요. 얘도 0입니다. 그러면은 여긴 1이고 여긴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니까 이쪽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2분의 1.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 그래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계산력이 좀 뒷받침이 되긴 해야 돼요. 그래서 고1 게 좀 되긴 해요. 고1 식. 그러니까 방부등식 2차원. 그다음에 함수 파트. 그러니까 그게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얘를 연결시키는 그런 거 있잖아. 물론 뭐 쟤는 뭐 다항 함수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 비슷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 워밍업 같은 느낌으로 네 문제를 해봤습니다. 얘가 워밍업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쉬었다가 한 문제 내가 그냥 해줄게. 한 문제 내가 그냥 해주고 그 나머지 두 문제, 그러니까 5번, 6번, 7번이 약간 포커스거든요. 약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역함수 무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할 거니까 아마 다음 타입은 딱 5번, 6번, 7번하고 딱 끝낼 겁니다. 근데 대신에 5번, 6번 할 때는 2개씩 해서 풀어줘. 2개씩. 모든 풀이를 2개씩. 그래서 5번을 먼저 2개로 풀어주고 6번을 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해볼 예정이니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